그 좋은 소리가 들어온 조금 더 내가 조금 이쁘게 가공해서 이렇게 합쳐서 내보내는 거. 네, 네, 그겁니다. 사실. 그리고 장비 같은 거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좋은 믹싱의 기준은 음상이 가깝게. 네, 바로 여기서 들리는 것,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래서 예시를 든 게 박수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여기서 좀 큰 소리로 때리는 거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믹싱이 잘 된 거는 다 악기 하나하나가 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저희 교회 우퍼 설치되어 있는 곳 딱 한 군데 있는데 성교관이에요. 2층, 3층. 거기에 우퍼 설치되어 있는데 역할이 저음을 내줘요. 그러니까 저음을 좀 더가 아니고 우퍼 스피커가 있고 메인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저음을 담당하는 애, 얘는 그걸 뺀 나머지를 담당하는 애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다 아시죠? 네. 다이나믹하고 콘덴서 마이크 차이점 아시나요 혹시? 그리고 앰비언스가 어떤 말인지는 아시나요? 앰비언스는 그냥 이 공간에 있는 어떤 그 퍼져 있는 소리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음을 잡는다. 그래서 앰비언스 같은 경우는 그 성가대나 아니면 그리고 라이브 공연에서 박수 치는 소리 같은 거, 회중 소리, 네, 그걸 잡을 때 앰비언스를 씁니다. 그래서 앰비언스는 다이나믹 마이크로 쓸까요? 콘덴서 마이크로 쓸까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키보드 뭐 다 아실 거고, 네, 일렉 기타하고 베이스 기타 구분하실 줄 아시죠? 네. 그리고 드럼에는 마이킹을 보통 몇 개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보통 뭐 5개까지는 한다고 저는. 맨 밑에 큰 거 뭐죠? 잡는 거, 킥. 그리고 여기 때리는 거, 스네어.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있는 거, 3, 1, 2, 3. 그리고 여기 위에 두 개는 오버헤드. 하이에까지 끼면 마이킹을 8개 하는 거. 그리고 7개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그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게 하이햇. 하이햇은 어떤 거죠? 하이햇은 스네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스네어 옆에 칙칙칙 치는 게 하이햇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요쪽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요쪽에 하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건 라이드. 라이드, 심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만약에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4개만 해야 된다. 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스네어. 네, 그 다음에 요 2개는 오버헤드 2개. 네, 이렇게 4개. 1개만 한다. 그럼 어디다 둘까요? 킥 위에 1개만 두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뭐 좋진 않겠죠, 소리가? 다 빠지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가, 네, 기본적인 용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저번 주에 했던 거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저는 좀 목표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 제 수업 듣고 내년에 그 각 부서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긴 한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어떤 부서에 가서 이제 엔지니어를 딱 맡았어.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마이크 설치부터. 설치가 돼 있다고 가정하고. 왜냐면은 보통 내가 처음 가면 그 분들이 미리 이미 설치를 해놓은 가다가 있잖아요. 네. 입력 설치부터 할 것 같아요. 네네. 입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나, 어떤 악기가 있나. 아니면은 만약에 악기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거 생각한 거 하고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좀 오버해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입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파악한 거를 지금 쭉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이크 하나 있을 거고, 찬양 인도자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싱어들 한 6명? 6명이 다 있는 부서는 많지 않겠지만 그냥 6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피아노, 성가대 피아노 있을 거고, 피아노 성가대에 보통 마이크 2개, 그리고 키보드, 퍼스트 키보드 있고 세컨 키보드 있고, 통기타? 인도자에 따라서 통기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렉 기타 있을 거고 베이스 기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드럼. 네. 드럼은 7개에서 뭐 많으면 8개, 적으면 4개. 근데 드럼이 만약에 4개다. 근데 마이크가 여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7개에서 8개 설치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드럼이 입체감 있게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가 보죠. 그럼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커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일렉이나 베이스 중에 하나가 비고 드럼하고만 있으면 소리가 많이 비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채울 거면 네. 일렉이랑 베이스와 세컨이랑 포스트까지 다 있어야 사실 좋은 소리가 나지. 그건 믹싱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소년부에서는 네. 통기타하고 드럼하고 베이스밖에 없어요. 오. 피아노, 키보드가 없어요. 과연 많이 빈가? 네. 네,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입력을 다 파악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 이제 채널을 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채널 정리는 믹서에서 하는 거예요. 믹서에서 내가 보기 편하게. 근데 보통 8개 단위로 묶어서. 이따가 뭐 믹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보면은 1에서부터 16번, 그리고 두 번째 버튼 누르면 17에서 32번. 네, 그러면 이거는 좀 그 개인 성향이에요. 내가 악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1번부터 16번을 악기로 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뭐 싱어가 좀 더 중요해. 악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채우고 여기는 싱어로 쭉 채우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네, 이거는 오늘 숙제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혹시 컴퓨터 다 집에 있으신가요? 컴퓨터? 네. 컴퓨터 있죠? 가지고 오셨어요? 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집에서 집에서 하시고, 이게 결국에는 맨 마지막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믹싱한 거 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거기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집에 가서 꼭 만들어 오셔야 돼요. 만들어 오신 걸 USB에 담아서 가져오시면 그걸로 다음 주부터 실습을 해서, 네, 믹싱을 해서 실시간 방송을 올리는 걸로. 지금 살짝 헷갈리는 게 네네. 저희 그 믹싱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아날로그 말고 요새 나오는 거는 예. 이쪽 편 한쪽 편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그 다음에 17번부터 32번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한쪽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쪽 한쪽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럼 개인 그거니까 지금 이거는 이쪽.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는 저번 주에 사진을 봤는데, 잠깐만요. 사진. 밑에 있는. 좀 화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겼으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개. 아. 16개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버튼 보이시죠? 제일 꼭대기 누르면 1번부터 16번. 네. 두 번째 버튼 누르면 17번부터 32번.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믹서 가져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건 뭘까요? 이쪽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요거는 묶을 수 있어요. 묶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럼이 7개잖아요. 마이크가. 근데 드럼을 1개로 조절을 하고 싶다. 왜냐면 노래를 듣는데 드럼이 너무 큰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뭐 건반? 고음역대 악기, 아니면 악기 전체를 낮추고 보컬을 올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다가 묶을 수 있어요. 여기 1번은 드럼에다가 묶고 2번은 보컬을 묶고 3번은 악기 전체를 묶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도자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자를 또 하나 묶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묶어서 쓰는 영역을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각 채널 보시면 되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이거는 저는 악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 드럼을 1번부터 7번까지 했고 드럼과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아, 한 몸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베이스까지 해서 8번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일렉. 네, 일렉 기타인데 왼쪽에 있는 일렉 기타를 레프트 라이트로 두 채널로 줬어요. 네. 아, 하나의 입력이 한 명이 들어오- 와도 하나가 와도 나눈다 말씀이구나. 두 개로 나누면 일렉이 스테레오로 빠져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요렇게 해서 쓰면 좀 더 풍성한 일렉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키보드는 보통 그 입력을 아까 보면 한 개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개로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키보드에 보면 레프트 라이트가 다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어느 부서를 갔는데 한 개로만 빼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엔지니어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투 채널로 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테레오가 왜 좋을까요? 피아노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게 고음이 여기서 나고 저음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렉 기타 같은 경우도 스테레오로 봤잖아요. 저음은 이쪽에서 나게 하고 고음은 이쪽에서 나게 EQ를 조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딜레이를 살짝 걸어서 스테레오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는 무조건 스테레오로 받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스테레오로 LR 이렇게 두 개 받으시고 통기타도 스테레오로 받으면 또 일렉이랑 똑같아요. 일렉처럼 이렇게 서라운드로 들려요. 네. 좀 어쿠스틱 기타에서 네, 연습을 어쿠스틱 하시면 통기타. 네. 어쿠스틱 기타도 이렇게 서라운드로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보다 무조건 스테레오를 무조건 네.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결과물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마이크 단 놓으시고 여기 뭐 이거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는 보통 마이킹이 하나가 돼 있거나 그리고 성교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그냥 붙어 있어요. 두 개가 그냥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는 붙박이로. 피아노에도 마이크를 두 개 넣는다면 벌려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들어봐야 돼요. 아, 들어봐요. 왜냐면 너무 벌렸어요. 근데 마이크를 설치를 이렇게 멀리 했는데 이렇게 벌렸어. 그러면은 여기 따로가 들리고 근데 마이크를 또 이렇게 너무 좁혀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쫙 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를 어떤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설치를 했냐를 엔지니어가 직접 들어보고 벌려야 돼요. 네.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LR로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완전히 끝으로 쭉쭉 벌린다는 게 아니고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심지어 통기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고음 위주로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가운데다가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저음은 약간 요 정도로 치우치게 해서 딜레이를 이쪽에만 주면 여기 고음은 살고 여기 저음이 살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려운 영역이니까 그렇게 쓰면 소리가 좋아진다. 서라운드로 잡으면 소리가 되게 좋아진다. 네, 그래서 채널 정리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따가 집에서 숙제하시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용어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되게 쉬운 기본적인 용어였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채널 다 아시죠? 네. 요거예요. 요거 채널. 1, 2, 3. 요거 채널. 네. 이건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채널이라고도 하고 트랙이라고도 해요. 트랙. 왜냐면 여기 트랙. 제가 가수예요. 제가 가수라고 생각하시고. 네, 요거는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웃풋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소리가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인풋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풋은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인이라고 써 있어요. 인 그래서 16번까지 있죠. 아웃풋은 아웃이라고 써 있고요. 그럼 이건 인풋이니까 인에다가 꽂을게요. 인, 네, 인이라고 써 있죠. 인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1번 채널에 이게 마이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 요 뒷판이랑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예, 뒷판을 볼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처음에 딱 들어가셔서 그 어떤 악기가 있는지 파악한다. 그게 여기에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전원도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인풋, 아웃풋은 요거 스피커. 아웃풋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아웃풋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게 선이 두 개인데 선을 두 개를 나눠 주세요. 그 스피커는 앰프도 돼요? 여기 보시면 네. 요게 앰프예요. 모니터도 되고요? 원래 모니터 스피커, 그러니까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는 다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네. 여기 보시면 아웃이 네, 요게 들어가게 생겼죠. 그거 꽂으면 네, 그러면 여기 7번, 8번에다 꽂을게요. 네, 그러면 7번에 꽂은 게 레프트죠. 레프트니까 이쪽에다가 꽂고, 네, 8번은 여기다가 꽂으시고, 네. 네, 그리고 전기 연결해 주시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저희가 그냥 여기가 지금 여기를 예배당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설치 안 돼 있는 곳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있다. 전기 그쪽 전기 고기 있어요. 아, 요거 꽂아주세요. 네. 요거 꽂아주시고 조금 긴 게 있죠. 얘는 거기에 그냥 바로 꽂아줄게요. 이 장비가 안 망가지려면 또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꼬이면 안 돼. 그 여기에 세 개가 다 물려버리면 얘가 얘가 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나눠서. 네. 자,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켜졌어요? 네. 됐네요. 먹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일단 돌릴게요. 이렇게. 네. 자,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리 낼 수 있어요. 네. 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저기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X30D라고 되어 있는 게 이 32 채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누르시면 제일 위에가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채널 1번에서 8번. 네,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뭐 17번 채널을 가야 된다. 그럼 여기 이걸 누르면 여기 17, 그래서 24.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만져놓고 17에서 24번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지. 네, 가면은 아까 그 저장돼 있던 게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용어로 넘어갈까요? 요거는 이따가 소리는 이따가 한번 들어보는 거. 프리앰프죠. 프리앰프 뭐 하는 애냐면 요게 프리앰프예요. 여기 보시면 프리앰프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자, 마이크를 아까 1번에다 꽂았죠. 자, 하나 둘 셋.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이걸 줄이면 안 올라가죠. 이걸 높이면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거는 증폭시켜주는 애예요. 내 소리를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를 여기에서 증폭시켜주는 애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프리앰프에서 게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값을 게인이라 그래요.
소리는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리가 앞단에서 좋아야 돼요. 앞단에서 좋다는 얘기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크다. 좋은 소리는 큰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목소리가 너무 좋아. 막 성시경 목소리예요.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 멀리서 성시경 같은 목소리로 막 마이크를 멀리서 대고 부르면 그건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재료가 많아야 요리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료가 풍부한 풍부해야. 거죠. 그렇지. 네, 맞아요. 재료가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있고 맛이 없고는 둘째 문제고, 무조건 많은 재료를 처음에 갖고 와야 네, 그걸 잘라서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네네. 무조건 소리가 그래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려면 마이크에 가까이 가까이 대셔야 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러고 하세요. 근데 엔지니어가 이거를 막 작으니까 올리겠죠? 작고 요것도 막 올리겠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올릴 때 관이 확 올라오죠. 그거는 차라리 다행이에요. 노이즈랑 이게 스피커 같은 여기가 요로 들어가요. 여기가 요로 들어가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요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리가 다시 요로 나오겠죠? 그럼 그 소리가 다시 요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삐 소리가 나는 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올리면 안 돼요. 맞아. 뭐라고 해야 되냐, 엔지니어는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가까이 가까이 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전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목사님 마이크로만 지금 예시를 든 건데 이게 악기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가 이게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지금 노란불까지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네, 마이너스 12, 요까지 올라가죠. 요 주황불에 올라오는 것까지가 되게 좋은 소리예요. 네, 마이크 기준으로. 네. 그러면 드럼은 여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과연? 드럼 소리는 좀 크잖아요. 드럼 소리는 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9까지 올라가요. 하나, 둘, 셋까지. 네. 그리고 드럼보다 조금 작은 악기 같은 소리들 다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9 사이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런 곳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게인을 충분히 안 주고 스피커. 네, 소리가 커요. 네, 스피커. 네, 스피커가 소리가 크면 얘를 조금만 이렇게 해도 소리가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크게 주고 얘의 소리를 줄여주는 게 정답이다. 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륨이 여기 뒤에 있거든요. 요거. 근데 우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거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저쪽도 똑같은데 얘가 여기로 지금은 바로 연결을 했지만 중간에 어떤 장치를 하나 거쳐서 여기로 가요. 그거를 앰프라고 불러요. 맞아요. 파워 앰프. 네. 그래서 파워 앰프는 보통 요거의 바닥. 네. 요거 있는 거 밑에 부분 보시면 뭐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뜨겁게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파워 앰프예요. 성교관은 그 파워 앰프가 그 앞에 있어요. 무대 앞에. 어디는 무대 앞에 있고 어디는 뒤에 있고. 어디요? 무대 앞에 이쪽 벽 안에. 벽 안에. 네. 네. 네네. 그래서 파워 앰프 볼륨은 원래 굉장히 중요해서 처음에 세팅을 잘 해줘야 돼요. 설치할 때. 전문가가 와서 다 해놓고. 네, 전문가가 와서 다 측정해가지고 세팅을 그래야 얘가 효과적으로 쓸 수 얘가 효과적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다 해주고 가야 되는데 저기 성교관 빼고 제가 있는 부서 빼고 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볼륨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여기가 마이크가 나올 때 보통 노란불까지는 가줘야 된다. 마이크를 그냥 말을 할 때. 네. 그리고 큰 소리를 할 때 마이너스 12 정도. 게이지는 저는 신경 안 써요. 요것만 봐요. 요거는 뭐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면은 조금만 올려도 조금만 올려도 안 되네. 네, 조금만 올려도 여기까지 가는 거고 목소리가 엄청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려야 맞아요. 간당간당하게 가겠죠. 네. 근데 이 어느 정도 선은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사람을 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 위에서 요거를 너무 높이다 보면 이게 돌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엔지니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네, 피드백이 안 생기는 선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피드백이 안 생기는 선이 어느 정도의 게인인지를 처음에 가시면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 소리가 날 때까지 얘를 올려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네. 준비할 때. 처음 준비할 때. 뭐 예배 중에 그럴 순 없잖아요. 네. 준비할 때 B 소리가 나게 만들어 봐야 내가 여기가 끝점이구나. 무조건 이거보다 적게 써야 되는구나. 네,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보통 0에다 두고 그쵸.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것도 사실 잘못된 네. 무조건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것만 중요해요. 요거. 네. 그래서 여기 네, 아무튼 B 소리 날 때까지 올려 보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기는 0이 있어가지고 0을 뭐 기준이라고 본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왜 마이너스만 있어요? 아, 이 0이라는 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이어서 생긴 거거든요. 이게 아날로그일 때도 그렇고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0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냐면 그 음악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의 크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생겼냐면 CD에다가 음악을 담았잖아요. 예. 근데 CD는 용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그릇의 크기가 끝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담고 싶어도 못 담아요. 그걸 0으로 그걸 약속을 한 0으로 거군요. 네, 그걸 0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높아지면? 너무 차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를 거쳐요. 게이트는 이제 이 게인에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소리를 입력을 받았죠? 네. 그 다음에 게이트는 뭐냐면 게이트 요 바로 밑에 있어요. 게이트. 요거는 이따가 제가 드럼 킥 소리 믹싱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건지. 게이트, 컴프, EQ 다 그때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셔야 되는 게 얘가 여길 거쳐서 요로 간다. 네, 요거는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풋으로 들어와서 게이트 거쳤다가 EQ 거쳤다가 컴프 거쳤다가 여기에서 아웃으로 간다. 근데 요 EQ와 컴프의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네,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엔지니어가 요리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스테이크를 굽는데 어떤 사람은 소금을 먼저 치고 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구워진 다음에 소금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취향 차이. 구기 전에 넣어야죠. 네, 요거는 취향 차이인데 저는 항상 컴프부터 걸어요. 네, 저는 항상 컴프부터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컴프 다음에 EQ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웃이라고 해서 요거 있죠. 요게 요거예요. 페이더. 페이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게이트 이렇게 하면 게이트가 걸린 거고 그 다음에 EQ죠. EQ 누르면 EQ가 걸린 거고 컴프 어디 있나? 컴프. 예. 이거 누르면 컴프 걸린 거고. 네.
그래서 요거 3개 걸려서 지금 페이더 올려서 소리가 빠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혹시? 안 어렵죠? 네. 네,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인설트. 인설트는 요겁니다. INS. 네, 인서트는 어디서 쓰냐면 여기서 써요. 이펙트에서 씁니다. 이펙트에서 여기 보시면 인서트라고 돼 있죠. 쉬운 거. 네, 이렇게 해서 네, 인서트는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펙트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은 리미터라는 이펙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0 배웠죠? 네. 0이 끝점이라고. 그 0이 넘어가면 소리가 깨진다. 근데 0을 절대 못 넘게 하는 게 리미터라는 거예요. 아예 넘지 못하게. 아예 0을 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0보다 큰 소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아니, 없으지 않아요.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근데 얘가 이게 동작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서 얘가 0보다 컸어. 그러면은 내려가요. 그리고 좀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자동으로. 네. 절대 0을 못 넘게 하는 게 리미터다. 그래서 리미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명해드릴게요. 보통 리미터를 걸어놓으면 노이즈나 이런 건 안 생기지 않아요? 안 생겨요. 하울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울링은 생길 수 있어요. 프리가 앞일까요? 포스트가 앞일까요? 먼저. 프리가 앞이고 포스트가 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 EQ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프리 EQ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프리 페이더는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포스트 페이더는 뭘까요? 그러면 페이더의 뒤. 요거를 왜 쓰냐? 여기서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이어 모니터예요. 인이어 모니터를 악기들이 본인 소리를 인이어로 들을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 베이스 기타가 베이스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베이스 소리를 여기서 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빼줄 수도 있고 여기서 빼줄 수도 있고 여기서 빼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엔지니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제가 좀 못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중에 막 EQ를 막 왔다리 갔다리 만져. 내가 못하는 사람이니까. 위험한데. 근데 그 소리가 베이스 연주자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야. 네. 왜냐면 그 연주에 피해를 받으니까 내가 EQ를 막 조절을 하면 그게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EQ 앞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모니터에. 그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믹싱, 그러니까 그 찬양 중에 보면은 이거를 만질 일이 많아요. 맞아요. 이 페이더를 만질 일이 많아요. 인도자가 갑자기 소리가 작아 그러면은 키워야 되고 소리가 크다 그러면 줄여야 되고 요걸 만질 일이 많고 요거는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거의 안 만져. 왜 그러냐면 요걸 만지면 이 뒤가 다 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뒤가 다 영향을 받는 건데 얘를 만지면 여기는 고정이고 그렇죠. 요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얘만 만지는데 얘 만질 때 모니터에 크기가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 연주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요걸 만질 일이 많은데 요걸 만졌을 때 베이스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어떨 때는 커졌다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페이더의 앞단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페이더로 모니터를 보내준다. 네. 근데 못하는 엔지니어는 이 게이트 EQ 컴프를 안 거치고 그냥 제일 앞에서 보내주는 게 이득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를 만져도 연주자가 모르니까. 내가 잘하는 엔지니어. 그럼 어디서 보내주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이거를 다 내가 이쁘게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 EQ 컴프는 내가 이쁘게 소리를 만든 거예요. 이쁘게 만든 소리를 연주자한테 보내주는. 그래서 여기서 보내줍니다. 잘하는 엔지니어는.
근데 보통 연주자들이 자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네. EQ 전이나 EQ 후나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거는 네. 엔지니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 연주자가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소리보다 네. 들어오는 소리가 안 좋은 거야. 근데 왜냐면 요 프로세스를 거쳤으니까. 이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뽑은 소리가 아닌데 아. 이거 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엔지니어가 못하면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그런 요청하겠네요. 엔지니어가 잘하면 여기서 뽑아줘도 아무 말도 없어요. 소리 너무 좋아요. 그냥 이래요. 리미터라는 이펙터 저희 하나 배웠었죠. 네. 또 하나 배우면 리버브. 네. 네, 리버브도 이펙터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리버브 뭔지 다 아세요? 리버브? 그 노래방 가면 하면 이렇게 울리는 거. 에코가 리버브예요. 네, 에코가 리버브입니다. 그래서 리버브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이렇게 돌리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네, 엄청 많은데 근데 보통 저걸 다 못 써요. 왜냐면 4개밖에 없잖아요. 네. 4개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4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해서 8개밖에 못 쓰는데 4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근데 비싼 거는 이게 많아요. 아. 이거는 싼 거라서 4개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리버브는 자,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 하실 거죠? 해야 돼요. 리버브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설교할 때는 리버브를 잘 안 쓰죠? 네. 네. 이제 찬양할 때. 네. 그 노래 싱어는 플레이트를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트 리버브라고 3번에 있네요. 플레이트. 네. 플레이트 쓰시면 되시고 악기는 드럼은 홀을 쓰시면 되시고 네, 피아노나 어떤 뭐 그런 거 2개 섞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홀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2개만 적당히 쓰시면 네 웬만한 그 앨범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여기 네 예배 중심으로 가잖아요. 제가 그 성교관에서 네네. 얼마 전에 공연을 하나 해가지고 트로트 찬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아닌데 이제 네네. 오신 분이 트로트처럼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리버브를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그게 리버브가 많이 깔린 게 안 좋았었는데 네 맞아요. 자기 자체는 그게 이렇게 들려야 자기 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에만 리버브를 넣어줘요. 아니 근데 모니터가 없었어요. 그날 요 앞에 모니터 네. 거기다가만요. 네. 아. 네. 그러시면 돼요. 착하게. 네. 왜냐면 싱어실 때도 사실은 모니터에서 내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리버브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모니터에는. 네. 하이라이트가 나왔네요.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버스? 버스가.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버스. 네, 저기. 네, 여기 버스. 네, 요겁니다, 버스. 멈춰서 하는. 버스가 지금 총 16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버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버스는 저희 다 같이 버스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어디 갈 때. 네. 예, 여러 개 버스 태워서 가잖아요. 네. 버스는 이 각 채널들을 태우는 거예요. 요거는 저기서 보셨고, 네. 네, 프리하고 포스트도 다 이해하셨죠? 네. 버스, 요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버스를 어딘가에서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태웠네요. 여기 뭐죠? 명칭이? 페이더의 포스트 D. 네. 포스트 페이더. 맞아. 포스트 페이더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1번에다가 포스트 페이더로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건 믹서잖아요. 네. 믹서라는 거는 우리가 믹스를 한다는 건데, 믹스를 총 버스가 지금 16번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12번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이펙터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 요거.
여기 보시면 버스 13, 14, 15, 16 돼 있죠. 네, 요 리버브 넣어줄 때 쓰는 게 요거고, 우리가 이 버스를 쓸 수 있는 건 12개. 12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로 믹싱을 하는 거 12개, 그리고 그냥 페이더 올리면 여기로 나가겠죠. 전체 메인 페이더예요. 여기 메인 페이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믹스한 거는 요 메인으로 나가요. 그리고 버스는 여기 버스 1번 가볼게요. 여기 버스 1번 보이시죠? 버스 1번 셀렉트 한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샌즈 온 페이더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다 내려가 있죠 지금. 네. 채널이 여기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면 1번에 어떤 채널의 소리를 얼만큼 넣을까 1번 버스에다가 이제 태울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1번 버스에다가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꼭 한 번 눌러서 꺼주시면 1번 버스에는 아까 그 채널의 요 정도의 소리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쉽죠? 버스. 네, 버스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이크 소리를 버스 1, 2, 3, 4에 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채널을 누른 다음에 요거 샌즈온 페이더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채널 1이 버스 1로 간다, 채널 1이 버스 2로 간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올리시면 채널 1에서 내 목소리가 버스 1, 2, 3, 4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모니터 할 때 이렇게 써도 돼요? 인도자 모니터에 악기를 다 들어서 넣고 싶어서 네, 넣을 수 있죠. 하면 거기다가 그냥 아예 악기만 다 해서 네. 그 인도자 마이크로 모니터로 한꺼번에 그냥 소리를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믹서잖아요. 믹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버스에다가 다 믹스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 1번에도 믹스할 수 있고 2번에도 믹스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건 보통 어디다 쓰냐면 이 모니터 스피커에 많이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은 뭐 모니터 스피커 왼쪽 거, 그렇죠. 2번은 뭐 중앙에 있는 거,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닥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따로 믹스할 때 이 버스를 쓰고, 자 5번, 6번은 유튜브를 저희가 송출할 때 쓸 수 있어요. 5번, 6번인데 저희 스테레오라 그랬잖아요. 왜 5번, 6번에다가 상관없어요. 7번, 8번 해도 돼요. 아, 네.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5번, 6번이 그 LR인데 하나만 올렸을 때 얘도 같이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같은 건데? 아닌가? 저만 그렇게 같은 거면 생각하는 같이 건가요? 올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얘를 딱 올렸을 때 얘까지 같이 올라가면 그렇죠. 양쪽이 동시에 서로 같은 사이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얘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왼쪽만 커지는 커지는 거겠고 얘가 올라가면 오른쪽만 그렇죠. 커지는 거고. 이거는 불편하잖아요, 쓰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링크라는 걸 써요.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랑 그 마지막 주는 계속 요것만 하는 거예요. 믹스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인 스피커만 믹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연주자들한테 모니터도 믹스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나는 드럼 소리는 좀 작았으면 맞아요, 좋겠어. 맞아요. 나는 베이스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일렉 연주자는 나는 드럼, 베이스 다 넣지 마. 일렉 소리만 넣어줘. 그렇지. 그쵸? 네. 사람마다 니즈가 다 달라. 맞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맞아요. 거, 네. 모니터링 하고 싶은 게 그리고 틀려서. 목사님 왔는데 내 소리가 제일 커야 되는데 내 소리가 왜 이렇게 악기 소리가 많이 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 빼고. 다 니즈가 다 다른 거야. 그렇죠. 그 니즈들을 그 때문에 버스가 다 맞춰주려면 믹스를 이 해줘야 사람한테도 해줘야 되고 요것도 해줘야 되고 요것도 해줘야 되고 요것도 해줘야 돼요. 맞춤형이. 관객은 저 메인으로 메인인 거죠. 관객은 요걸 올리면 자동으로 요걸로 저게, 가는 거예요. 관객도 요걸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관객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딴 데 꽂으면 돼요. 메인으로 나가는 여기 제일 끝에 두 개가 메인 LR이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모니터에다 꽂으면 관객을 버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믹스를 여러 개 해야 된다. 여러 사람의 니즈를 여기 기계 하나로 하려다 보니 여러 개의 믹스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 1번에다가는 베이스 소리만 넣어주세요. 그럼 베이스 소리만 올리고 뭐 드럼 소리 이런 거 다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는 거는 일단 오늘은 이론 위주니까 사용하시는 건 다음 주에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버스는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아무튼 버스가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버스 제일 밑에 칸에 매트릭스라고 있어요. 매트릭스.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1, 2, 3, 4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했잖아요. 9번에다가 싱어만 넣을게요. 네. 이제 싱어만 넣으시는 거는 요거 하고 샌드온 페이더 눌러서 싱어 찾아서 이렇게 올리면 싱어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악기를 넣어볼게요. 악기. 네. 악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싱어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싱어도 여기서 부르는 거 여기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달라서. 그래서 싱어도 이렇게 투 채널로 해서 링크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거고 악기는 여기다가 넣었어요. 악기는 여기다가 두 개 해서 넣었어요. 싱어 여기다 넣고 악기 여기다 넣고 그리고 나서 매트릭스는 뭐냐? 매트릭스는 아까 싱어 넣었던 거를 버스에 넣은 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왜요? 버스에 넣은 걸 왜 여기다 넣냐고요? 네. 두 개를 믹스하려고. 싱어를 따로 믹스하고 악기를 따로 믹스해서 두 개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버스 두 개를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스가 세 개도 합쳐져요. 네 개도 합쳐지고. 네. 버스를 합친다. 그게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스는 1열 여기 표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끝이죠. 매트릭스는 여기 줄이 하나 더 있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버스를 합치는 게 매트릭스다. 그 매트릭스 언제 쓸까요? 매트릭스 언제 쓰냐면 과정이 있어요. 네. 음원 발매를 하려면 맨 처음에 녹음. 네, 맨 처음에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은 레코딩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데 녹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소리가 들어가요. 그냥 기타를 보시면 여기 볼륨이 있어요. 이 볼륨을 제일 만땅까지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소리를 녹음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레코딩 엔지니어가 하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큰 좋은 소리가 녹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믹싱입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들을 믹스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믹싱 과정은 우리가 주로 하는 거 뭐 어떤 소리가 크고 어떤 소리가 작고 이거 밸런스 맞추고 그리고 각 악기마다 조금 더 소리 이쁘게 만들고 네. 요 작업이 믹싱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이 믹싱을 한 거를 상업적으로 낼 수 있게 큰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0에 가까운. 왜냐하면 믹싱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 0하고 믹싱한 음원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믹싱을 해요. 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6dB인데 네, 6dB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데시벨 아시죠? 네. 근데 그 데시벨이 숫자 6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전압이 2배가 되는 6dB이 작아지면 전압이 2배로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또 딥한 내용이니까 아무튼 6dB를 많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6dB 이하로 요만큼의 6dB의 공간을 남겨놓고 이 믹싱을 해요. 그러면 이 믹스를 받은 사람이 마스터링을 하는데 이 6dB를 올리면서
이제 그 0에 가까운 소리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좀 더 상업적으로 큰 소리가 충분히 큰 소리가 들리게끔. 그래서 이걸 마스터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송출을 하잖아요. 이 송출할 때는 우리는 마스터링이라는 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을 우리는 해주면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큰 소리가 믹스를 우리가 잘해도 어느 정도 볼륨이 올라가야 들을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작업을 저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채널에서 버스로 맨 처음에 믹싱 하죠. 레프트 라이트로. 그럼 요거를 매트릭스로 보낼 때 마스터링 하는 거예요. 이 마스터링 해서 이걸로 결국에 유튜브로 방송을 내면 되게 좋은 소리가 앨범 같은 소리가 내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요겁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할 게 요거예요. 집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요 어플이 있어요. M32 에딧. 요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M32 에딧이라는 네, 여기 1번부터 32번까지 채널이 쭉 있는데 요거 이름 이렇게 우클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쓰시면 돼요. 아까 드렸던 거 자료는 다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이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쭉 썼어요. 여기에 씬을 누르시면 여기 씬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Current Settings에 Save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해서 뭐 바탕화면 이렇게 해갖고 세이브 하시면 파일이 하나 이제 생겨요. 그 파일을 USB에 담아 오시는 게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